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이어서 또 뵙게 된 박대영 변호사고요. 여러분하고 지난 시간에는 환경법이 변호사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하고 별개로 환경법 아예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이제 보아 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두 가지로 할 겁니다. 환경법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권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사실 환경법의 기본 개념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시험에 뭐 따로 이게 문제로 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환경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 기본 개념 중에서도 환경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환경권과 관련된 문제는 실제로 이번에 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환경권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하고 환경권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환경권에 어떤 구체적인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권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그런 개별 어떤 환경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실제로도 출제가 됐었던 일조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죠. 일단 환경법의 기본 개념에서 우리가 환경법의 기본 개념을 좀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보시면 환경법의 체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환경법 전체적인 어떤 환경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이요. 자, 얘는 어떤 국가 환경 정책의 기본이 되고, 여기에 환경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어떤 뭐 목표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규정들이 쭉 돼 있는 법입니다. 뭐 어떤 전체적인 법적 질서로 보면 환경법에서는 헌법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정책 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자연환경보전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환경영향평가법은 따로 떼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법률에 환경영향평가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이라고 하면 어떤 자연환경이란 뭐냐, 그 다음에 그러한 자연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요. 환경영향평가법은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떠한 사업인 경우에 그런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평가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뭐 벌을 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뭐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 법들이 거기 적혀 있죠. 뭐 독도, 뭐 자연공원법, 뭐 이런 것들, 습지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뭐 등등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나와 있는 게 토양환경보전법이죠. 네.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 딱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떤 토양 환경이 오염이 됐을 때 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뭐 행정청은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오염시킨 사람은 어떻게 벌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그 다음에요,
뭐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좀 애매하긴 한데 대기 환경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대기 환경 보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환경 보존법은 당연히 이제 대기 오염을 갖다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대기 환경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될지, 행정청이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뭐 대기 환경 오염시킨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고요.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나와 있는 게 이제 소음진동관리법 있죠. 사실은 전 이렇게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뭐 소음진동관리법이 보통 이제 또 대기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해가지고 분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일단은 저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말 그대로 이제 소음진동 관련해가지고 소음진동은 뭐다, 그 다음에 소음진동의 어떤 규제 기준, 그 다음에 그런 걸 갖다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 그 다음에 역시나 벌칙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환경의 보존에 관한 법률.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질 및 수생태계, 네, 거기 나와 있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히 이것도 수생태계나 수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그 오염시켰을 때 어떻게 정화를 시킬 것이고, 행정청이 어떤 또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벌칙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기 보면 사실 수질 오염과 관련된 법은 되게 많아요. 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뭐 가축분뇨, 하수도법, 호소수질관리법, 한강상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있고요. 거기 밑에 보면 사항에 있는 상수원 관리에 관한 법까지 생각하면요, 되게 이렇게 수질하고 관련된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좀 빠르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오염이 수질 오염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1980년대만 하더라도 8, 90년대만 하더라도 한강이나 한강 지류들의 그 수질 오염이 되게 극심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국민들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규정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수질과 관련된 이 법률들은 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 법들도 상당히 뭐 많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은 여러분하고 아마 되게 많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어떤 개별 환경 법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이 폐기물관리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상당히 이제 시험에 나올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폐기물 처리업자는 또 어떻게 뭐 기준이 뭐고 영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되고, 뭐 폐기물을 잘못 처리했을 때 행정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뭐 어떤 벌칙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또 그때 공부할 때 또 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법률들, 뭐 폐기물의 국가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유해화학물질이라든가 뭐 환경범죄라든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법. 네. 그래서 환경 관련 분쟁을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 해결 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해놓은 법률인데 실제로 되게 조정 사건이 많은 편이에요. 환경 분쟁 관련해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런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뭐 그 세 가지 조정 방법에도 세 가지겠죠. 알선, 뭐 중재, 조정 이렇게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법리적 문제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해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률 저희가 쭉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에 보면 뭐 환경법에 연역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960년대, 70년대에는 저희가 이제 뭐 환경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약했고 어떤 공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공해를 갖다가 어떻게 좀 방지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었죠. 당시에 뭐 환경이란 개념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뭐 경제 성장이 뭐 가장 큰 문제였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부터 아마 헌법 시간에도 배우셨을 텐데 198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헌법의 환경권이 규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환경법도 이제 빠르게 좀 발전을 하죠.